예, 자 이제는 주목 2기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매치그룹 준비를 했습니다. 이 매치그룹이 뭐냐면요,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 제공 기업인데 이 매치 안에 다양한 이 온라인 데이팅 앱들이 플랫폼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 매치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 제가 꽤 오래 전에 이 주목 2기업으로 범블이었나? 걔도 이 데이팅 앱 회사인데, 그때 이제 제가 아마 매치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이 매치가 1위고 그 범블이 2위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 이 범블 CEO도 매치를 같이 공동 창업했다가 뭐 성차별 뭐 이런 이슈로 나와서 새로 만든 게 이제 범블인데, 하여튼 매치 그룹이 뭐 가장 1위 기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모건 스탠리가 뭐 우리 유망주 이렇게 꼽진 않고 뭐 최고의 스토리가 예상되는 기업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건 제가 그냥 잡았어요. 2023 유망주로 유망주 중 하나로 매치 그룹을 꼽았다라고 했는데, 이 모건 스탠리 로렌 생크 애널리스트가 투자 의견 비중 확대와 목표가 $90를 유지를 하면서 2023년에 어떤 최고의 이 스토리가 기대가 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밤에 주가가 매치그룹이 한 6% 넘게 좀 빠지면서 지금 한 $43 이러니까 목표 주가로만 생각을 한다면 100%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일단 매치그룹이 뭐 하는 회사인지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에도 있다고 해요. 저도 이제 나이가 워낙 많아서 이런 데이팅 앱을 해본 적은 없는데, 저희 집에 있는 사람은 이거 옛날에 결혼 전에 아마 해봤던 것 같더라고요. 자기는 아니라고 이제 딱 잡아뗐는데, 느낌이 저한테 그 회사가 왜 이렇게 막 묻고 하는 게 가입을 했던 그런 심증은 좀 있습니다. 자, 틴더, 이게 세계 1위의 데이팅 앱인데요. 매치그룹 안에 틴더가 있고요, 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큐피디, 매치닷컴 이렇게 데이터 플랫폼들을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뿐만 거의 한뭐 여덟 일곱 개 한 이 정도가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틴더는 세계 1위의 데이팅 앱인데 시장 점유율이 27에서 28%가 되고요. 매치그룹 전체 매출 비중도 한 55%가 됩니다. 그러니까 틴더가 매우 중요한 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틴더 같은 경우에는 이 등급이 좀 있더라고요. 이 가입자들의. 그래서 그냥 틴더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료로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런데 12시간 안에 100명 정도의 상대를 볼 수 있는 이 정도의 제한이 있고, 그 다음에 틴더 플러스, 틴더 골드, 틴더 플래티넘으로 해서 이게 점점 금액이 올라가는 구조인데, 가장 비싼 것은 무한적으로 내가 상대방들에 대한 프로필이라던가 정보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관심을 표명한 사람들끼리 뭔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이런 구조인데, 틴더 같은 경우에 이 플래티넘으로 가면 자기가 먼저 또 메시지를 보내거나 이래서 이 매칭이 되지 전에 먼저 이렇게 스스로 통제를 뭔가 할 수 있는, 그게 많이 주어지는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 비중 높은 게 이제 힌지인데요. 힌지는 약간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여기는 무료가 없고요. 그냥 다 프리미엄 멤버십입니다. 그런데 이게 3개월 회원이냐, 6개월 회원이냐, 1년 회원이냐에 따라서 이제 가격대가 조금 다른 그런 구조인데, 틴더는 조금 더 좀 가벼운 데이팅 앱이라면, 힌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좀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게 하는 이런 데이팅 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 데이팅 이 플랫폼 중에서 틴더와 힌지가 5손가락 안에 2개가 다 1위, 3위인가 이렇거든요. 그래서 매우 확고한 위치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 5년간 이 매출과 수익성 성장률이 연평균 20% 정도에 달할 만큼 계속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19 팬데믹 때 아무래도 이 온라인으로 많이들 활동을 하면서 그때도 완전히 급성장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좀 있었고요. 약간 좀 부정적인 이슈도 가지고 있었는데, 뭐냐면 이 매치그룹이 메타버스라던가 틴더코인 등 이 신규 사업도 많이 검토하고 그쪽도 추진했었는데, 아마 투자자들 쪽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약간 우려를 표명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게 약간 보류 이런 상태라고는 합니다. 보류 상태라고는 하는데, 실적 발표하고 나서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서 이 틴더코인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 중단한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뭐 관련해서도 계속 이 사업을 좀 펼쳐나가는 뭐 그런 분위기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도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2분기 때 얘들이 어떤 소송이 좀 진행이 됐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좀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앱 개발자들이 매치그룹이 뭐 가치를 좀 낮춰서 좀 더 싸게 이걸 뭐 앱을 가져왔다 뭐 약간 이런 소송을 좀 제기를 했었는데 그게 2018년인가 그랬는데 관련해서 이제 합의를 한 게 4억 4,100만 달러. 그래서 지급하기로 합의를 했고 이게 아마 2분기 때 확정이 됐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수익성에는 어느 정도 악영향을 미쳤던 뭐 이런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매치그룹에 대한 전반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MG5님도 와주셨는데 이 틴더가 가짜 계정을 엄청 돌려서 논란이 많이 됐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저도 그 얘기는 좀 봤습니다. 이 틴더가 뭐 어떤 오류가 있었다라고 아마 이야기를 이 회사 측에서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뭐 잘 정리가 되고 있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마도 이제 가짜 계정 뭐 이런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매치그룹의 그 뭐 함께 만들었던 사람이 나와서 만들고 뭐 성추행과 관련된 소송도 있고 뭐 이런 거 보면 기업 문화가 아주 좋은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MG5님이 또 가짜 계정 얘기해 주신 것까지 들어보니까 그냥 뭔가 성장을 하고 괜찮은데 기업 문화는 물음표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틴더가 아니죠. 이 매치그룹이 3분기 실적 발표와 4분기 이제 실적 전망을 11월 1일인가 좀 내놨었는데요. 이 매출액을 보시면 8억 950만 달러 기록하면서 시장 전망치 7억 9,300만 달러보다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EPS 같은 경우에는 다만 원래는 52센트를 시장에서는 예상했는데 44센트에 그쳤죠. 그게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논란과 좀 어느 정도 또 관련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유료 가입자는 전체가 다 1,650만 명으로 2%가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제 우려됐던 게 4분기 매출 목표치를 7억 8천만 달러에서 7억 9천만 달러로 제시를 했는데 시장에서는 한 8억 1천만 달러 정도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이 4분기 전망을 다소 안 좋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의 우려가 좀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앞으로 인건비와 마케팅비 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매치그룹이 또 최근에 CEO가 바뀌었어요. 바뀌면서 버나더 킴인가 해서 저는 한국 사람인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새로운 CEO에 대한 어떤 평가의 또 연장선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일단 4분기에 대한 매출 목표치는 좀 낮췄다라는 점에서 시장에서 우려가 있었는데 자, 지금까지는 이제 배경 설명이었죠. 어떤 기업이었고 실적이 어땠는지. 자, 그런데 그러면 모건 스탠리는 왜 이 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좀 좋은 기업이라고 설명을 했나 그 내용들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 실적은 실망스러웠어. 하지만 지금이 매력적인 진입 구간이야 라는 게 이 모건 스탠리 의견을 압축한 한 줄인데요. 일단 모건 스탠리가 분석한 우려 요인은 맞습니다. 4분기 실적 둔화 우려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얘들이 뭐 에비타 그러니까 삼각전 이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마이너스로 추정한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이 다 상당 부분이 달러와 강세에 따른 역풍이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떤 경쟁력이라던가 이런 기본적인 펀더멘털보다는 이런 외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좀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이제 지갑을 닫으니까 이 데이팅 앱에도 돈을 안 쓰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우려들도 분명히 실적 둔화에는 포함이 될 텐데 그런데 매치가 이 낮은 가격의 번들 제품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주머니를 열게 되니까 그동안 이 번들 제품들이 약간 가격대가 있었는데 이거를 좀 저가 상품들을 좀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 모건 스탠리가 판단을 했을 때 경영진이 4분기 실적을 내놓은 게 다소 좀 보수적으로 잡았던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3분기 때 매출이 전망치를 웃돈 것도 이런 비슷한 맥락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경영진은 매우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아. 내가 볼 땐 그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모건 스탠리가 그럼 기대하는 요인은 그러니까 우려 요인들은 어느 정도 좀 상쇄를 시키게 분석을 한 것이고 상승 요인을 보면 올해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거죠. 자, 일단 주가를 한번 보실게요. 이게 이제 올해 게 아니라 제가 전체적인 추세를 볼 수 있도록 한 5년치의 주가를
보여드리는 건데 2021년 그러니까 작년만 하더라도 올해 초만 하더라도 150달러를 넘어섰던 건데 지금 42달러까지 떨어진 거잖아요. 자, 이렇게 올해 주가가 급락을 했다. 그래서 조정 에비타 이게 보니까 현재 13배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수준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매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시적 불확실성을 고려하더라도 이런 밸류에이션을 고려했을 때 매수하기 좋은 시기다라고 좀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좀 더 진지하고 그 가입비가 높은 힌지의 프리미엄 서비스 그리고 일본 사업 등에 있어서 잠재적인 성장성이 보인다라는 건데요. 이 일본이 현지화 전략으로 이 힌지가 침투를 했는데 힌지가 아니죠. 페어지와 틴더라는 또 데이팅 앱을 지금 일본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일본 내 1, 2위를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매치그룹이 일본에서의 그런 비즈니스 전략이 좀 먹히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일본 사업 그리고 앞서서 얘기했던 힌지의 프리미엄 서비스 이 부분에 잠재적 성장성도 있기 때문에 괜찮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는 이 기업 한번 볼만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앞서서 이제 주가는 봤고요. 그래서 이제 월가의 다른 의견들은 좀 어떤 거 봤더니요. 전체적으로 매수 의견이 좀 높습니다. 총 8명, 23명의 애널리스트가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비중 확대와 매수가 17명 합쳐서요. 그리고 중립이 6명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 평균의 약 67달러에 형성이 되어 있어서 상승 여력이 한 57%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치는 일단 데이팅 앱 시장에서는 확고한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 그리고 실적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앞서 이야기했던 지금 소비자의 지갑을 열기 위해서 저가의 그런 합쳐진 제품들도 상품들도 만들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땐 지금이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